네, 한 명의 선택이 5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어야 산다.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보실 거고요. 문제 보기가 나가면 6개가 나갑니다. 6개 중에 정답이 하나, 틀린 답이 5개인데 5명이시니까 5개의 틀린 답을 모두 지우시면 성공입니다. 그렇죠. 네. 한 분이라도 실수로 정답을 중간에 먼저 지우시게 되면 5분 전부가 밀가루를 맞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김종민 씨가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것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드리려고 그래요. 김종민 씨한테.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수록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앉겠습니까? 본인의 위치를 본인이 생각할 때 어디쯤 자리하면 장동혁 씨 자리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정말이요. 뭐 원하시면 방청객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돼요. 저는 저쪽 끝에 여기? 저 자리에 있어도 되지만 예,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판단한 거죠. 예,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미덥지 않기 때문에 예. 주장인 큰형으로서 예. 김종민 씨를 제일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장동혁 씨 올라가지고 바꿔주세요. 그럼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한 번에 틀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걸로 협박을 해요. 왜? 자, 첫 번째 문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셔야 됩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과 시원한 바람, 그야말로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산에는 등산객과 성묘객, 밤 도토리를 잡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농촌에서는 수확을 앞두고 가을거지가 한창인데, 하지만 이런 농부, 등산객, 성묘객을 위협하고 있는 복병이 있으니 바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이모 씨에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원한 숲속 평지에 자리를 잡은 이모 씨 가족. 집에서 싸온 김밥과 샌드위치는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와 아내를 지켜보고 있는 이모 씨는 마냥 행복하기만 한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이 씨의 몸에 갑작스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한이 느껴지고 발열과 근육통에 참기 힘든 두통, 또한 눈에는 충혈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몸살이 난 거라고 생각한 가족들은 이 씨의 몸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는데, 하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쇼크로 실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응급실에 실려간 이모 씨의 병명은 바로 이것에 감염되었던 것. 조금만 늦었어도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까지 있었는데, 원인은 얼마 전 나들이에 있었습니다. 잠시 잔디에 누워 휴식을 취했던 이모 씨의 호흡기를 통해 3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하나인 이것에 감염된 것. 3대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파상풍, 감기, 풍진, 유행성 결막염, 유행성 출혈열, 식중독. 선택, 지워야 산다. 글쎄요, 정말 가족들이 즐겁게 나들이를 갔다 와서 정말 저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예. 자, 3대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데요. 쯔쯔가무시증 그리고 렙토스피라증과 함께 바로 이 병입니다. 자, 수학에 들어주십시오. 자, 5분 모두 수학을 들어주시고 김종민 씨부터 정답이 아닌
나머지 답들을 하나씩 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 씨, 6가지 중에 정답은 눈에 띄시죠? 딱 띄어요. 딱 띄어요. 딱 띄어요. 예. 위쪽에 있습니까? 뭐 아래쪽에 있습니까? 저쪽인 것 같아요. 저쪽에. 예. 저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김종민 씨가 생각하시는 그 정답을 그냥 모르고 지우려고 하면 예. 좀 강력하게 제시해 주세요. 그러세요? 아,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종민 씨부터 출발. 지워주세요. 하나씩. 정말 헷갈려 2개가 있는데. 이걸로 주겠습니다. 아니, 그걸 모니터를. 그게요. 김종민 씨 모니터를 물수건으로 지우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지워드려요. 이제 컴퓨터로 이 그래픽 하시는 전문가들이 저걸 지웁니다. 화면에서. 물티슈를 자기가 자기 화면을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우와. 저 이걸 주겠습니다. 식중독. 헷갈려요? 뭐랑 게요? 뭐랑 헷갈려요? 정답하고요. 정답하고 뭐랑 헷갈렸었어요? 식중독.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장동영 씨. 파상풍 지우겠습니다. 파상풍. 안 돼요. 파상풍이 뭔지 알아요? 예. 혹시 장풍으로 알고 있는 거죠? 파상풍. 파상풍 괜찮아요. 아니에요. 왜요? 날 싫어하는 거죠. 장동영 씨 진짜 지우시겠다고요? 파상풍. 그렇죠. 안 돼요. 파상풍. 알겠습니다. 리더님. 리더님? 선배. 리더님, 선배님 난리가 났어요. 리더님. 야, 리더님. 왜 아저씨라 그러죠? 왜? 리더님은 뭐야, 리더님? 잠시 뒤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은 전혀 지금 예측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파상풍. 진짜로요? 이거 아니에요.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김종민 씨 뭐라고 생각해요? 파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김종민 씨 의견을 왜 너무... 다른 분들은 무시를 하실 저 거예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찬데나 뭐 이런 데 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찬대자면? 예, 그런 데는 막 공기 안 좋거나 막 그러면은 파상풍이 찬 데서 잠깐 걸려죠. 이거 파상풍이라는 게 찬데서 자꾸 입이 돌아가는 게 파상풍이다 이거. 왜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기필코 지워야 되겠어, 이거. 내가 정상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케이, 파상풍 갈게요. 기필코 지웁니다, 이거. 만약에 김종민 씨가 아니 본인이 정상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겠다고. 그냥 김종민 씨 그냥 뭐 장동영 씨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한번 느껴보시라고. 뭘 느껴봐요? 인생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느껴보시라고. 좋아요. 라이벌 구도가 지금 구축되는 것 같은데, 인생 잘못 산 사람과 정상인가 어떤 사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파상품. 파상풍. 자, 갑니다. 너무 큰 도박 하시는 것 같은데요. 들어주시고요. 수학이 바짝 떼주세요.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게요. 찬대자도 파상풍. 김종민 씨. 김종민 씨 왜 이렇게 강력하게 파상풍을 정답을 알고 계셨어요? 야, 그러니까 김종민 씨 말대로 하면 말이죠. 이게 파상풍이 잔디밭에 져서 파상풍이 걸린다. 찬데 자서 그렇다잖아. 그러면 아스팔트 같은 데 하면 100% 파상풍. 아니 김종민 씨가 왜 찬데 자고 입 들어간다는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저 풍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풍자. 마지막에 풍자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러면 김종민 씨 이제 첫 번째 선택은 틀렸어요. 김종민 씨가 나머지 4가지 중에 형님들한테 이건 정말 정답이다. 이거는 피해라라고 한 가지 떡 집어주세요. 아니 왜 저 사람한테 아니 김종민 씨도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앉아서 왔네. 이번에 더울 때 걸리는 거 있을 것 같아. 더울 때. 감기? 저 그냥 하면 안 돼요. 예. 이제 수학이 들어주시고요. 김혜연 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씨 함께 하시는 뜻에서 나머지도 같이 해주세요. 예. 김혜연 씨. 감기. 감기. 김종민 씨 감기 어때요?
아까처럼 하면 더운 데서 자면 걸리는 거죠. 감기. 감기.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이제 노스트라나 김씨. 세 개가 유행성 남았습니다. 결막염. 세 가지가. 유행성 결막염. 결막염이요? 예. 그렇죠. 결막염. 어허, 알겠습니다. 이거 봐요. 그거 좀 가증스럽게 결막염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지 마요. 저는 안 그러잖아요. 바보로 하나? 참. 김종민 씨한테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결막염이 뭔지. 결막염은 어디에 걸리는 병입니까? 그 정도는 압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눈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눈에 막이 터지는 거. 조막. 예. 그래도 뭐. 예. 자, 알겠습니다. 유행성 많이 터지는 건 결막염. 아니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영기 씨. 와, 이거 뭐 전문가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쥐를 통해서 많이 옮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풍진을 주겠습니다. 풍진 안 쓰시다고요? 좋은 청바지예요. 홍진.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네. 우리 김정민 씨 지금 풍진 지워서 풍진인데도 혼자 이거 떨고 있어. 혼자 풍진일 줄 알았던 거야 자기는. 자,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나들이 갔던 이모 씨가 감염된 이것. 쯔찌가모시증, 렙토스피라증과 함께 3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유행성 출혈열, 다른 말로 신증후군 출혈열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란 주로 9월에서 11월에 발생하여 발열과 두통 등 전신 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찌가모시증,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이 3대 질환을 말합니다. 반예, 성묘, 등산 등 가을철 야외 활동 중 감염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해마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2005년에만 발생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환자 수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그 증세가 감기와 흡사해서 무심코 가벼이 여겨 치료 시기를 늦출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둬야 할 3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해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숙지하십시오. 먼저 가장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쯔찌가모시증은 매년 그 수가 몇천 명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쯔찌가모시증의 원인은 동물의 지액을 먹고 자라는 털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것으로 가을이 되면 진드기들이 일제히 변태를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것입니다. 털 진드기는 개울가, 초지, 습하고 풀이 무성한 곳, 야산, 마을, 풀숲 등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위험지역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묘 후 풀 위에 그냥 앉아있고 장갑도 없이 밤이나 도토리를 줍기도 하며 풀숲에 덥다고 겉옷을 잠시 올려두고 심지어 돗자리를 깔지 않고 풀 위에 그냥 드러눕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세라면 진드기는 아주 쉽게 여러분의 몸에 들러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드기에 물려 쯔찌가모시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드기에 물린 상처. 야외 활동 후 몸에 1cm 정도의 둥근 까만 딱지가 생기고 그 부위가 아프거나 가렵지가 않다면 쯔찌가모시증에 걸렸을 가능성 99%. 그리고 1, 2주의 잠복기를 지나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고
40도 이상의 고열, 몸살, 근육통, 발진 등이 나타나는데 감기 몸살과 매우 비슷하지만 감기처럼 콧물이나 목 따가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감기와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쭈쭈가무시병은 조기에 항생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5일 이내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폐렴, 심근염, 내막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서 합병증이 발생되면 순환장애, 호흡장애,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을철 발열성 질환,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은 쥐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때문인데 쥐의 침이나 대소변을 통해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돌아다니다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쥐가 많이 꼬일 만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은 장소에서 먼지가 많이 생기는 기후인 봄과 늦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역시 풀이에 눕는 행동이 가장 위험한데 먼지와 함께 이동하는 바이러스는 먼지의 무게로 인해 땅에 가까울수록 바이러스 농도가 짙어져 사람이 풀이에 누울 경우 코와 땅에 거리는 매우 밀접해져 바이러스를 들이마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의 증상을 알아보면 역시 두통, 발열과 오한, 근육통으로 시작해 신장 기능의 이상과 안구통, 결막 충혈이 나타나고 얼굴과 몸통에 출혈 반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이제 고열과 함께 저혈압 그리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이제 급성 신부전, 폐출혈과 뇌출혈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겨서 회복기에 들게 되면 소변이 많이 나오는 단유기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이때는 탈수와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을철 발열성 질환, 렙토스피라증. 약간 생소한 렙토스피라증은 소, 개, 쥐 등 동물의 몸에 있던 렙토스피라균이 그 원인으로 이 균이 동물들의 배변으로 야외로 나와 토양이나 특히 물에 들어가 넓게 퍼지는데 이런 균에 오염된 물에 사람이 들어가 일을 하거나 수영을 하게 되면 상처, 입, 코, 눈을 통해서 균이 침입해 렙토스피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의 경우 가장 위험한 장소는 바로 물. 실제로 균에 오염된 논밭에 장시간 발을 담그고 있는 농부에게서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낚시꾼, 군인, 동물과 접촉이 많은 직종 종사자에게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두통, 근육통, 그리고 눈이 부시는 등 눈의 이상, 심부전, 피부가 노랗게 되는 간질환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렙토스피라증은 발병률은 낮지만 치사율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기침과 각혈을 동반한 출혈성 폐렴으로 굉장히 생명이 위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면 피부하고 점막에 출혈성 반점, 간염, 황달, 내막염, 심장염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와서 굉장히 위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항생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치사율이 20 내지 30%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일단 풀바디에 옷을 올려두는 것은 금물. 그리고 그냥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땐 반드시 돗자리를 펴고 앉도록 하며 쓴 돗자리는 물로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려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등산,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노출 부위를 줄이고 소매는 여미고 바지 끝은 양말 속에 넣어 털 진드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풀숲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숲에서 오래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벌레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진드기를 50% 이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야외에서 숙식을 할 때에는
먹고 남은 음식물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이 널려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지만 음식물 주변으로 쥐가 몰려 바이러스를 뿌리기 때문이죠. 농부처럼 물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장화, 방수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렙토스피라증은 흙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니 정원을 가꾸거나 할 때도 반드시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 야외 활동 후엔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 후 햇볕에 말리십시오. 그리고 야외 활동 후 고열,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치 말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기처럼 가벼이 여기다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자리 배치 다 됐고 그럼 바로 문제 들어볼까요? 네. 예, 자, 두 번째 문제 주십시오.